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12과 무관한 문장 찾기에서 5번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지문은요.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동작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할 때나 아니면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공연을 할 때 이 위에 있는 수행자, 공연자의 정서 상태를 어떻게 아냐? 이 사람이 지금 취하고 있는 동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공연자 혹은 수행자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어떠한 동작들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단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정서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단에서 지금 제가 핑크 색깔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바로 그 시각적 단서인 그 사람의 동작이 되는 거겠고요. 이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그 시각적 단서인 동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 수행자의 정서 상태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핑크 색깔을 통해서 파란 색깔을 알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어가 좀 길죠? 이렇게 묶어주고요. 연설과 음악에서의 시각적인 경로는 포함을 하고 있대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정보인데 어떤 것에 관한 거냐면 그 수행자의 감정적인 상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대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아주 친절하게 맨 첫 번째 문단에서 명료하게 딱 주제를 제시해뒀어요. 연설과 공연의 음악 공연에서의 시각적인 단서, 이제 그것이 뒤에 동작이라는 것이 나오겠지만 그 시각적인 단서가 그 수행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it은 그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주어죠. 그럼 진짜 주어는 이제 뒤에 진주어가 대절입니다. 이 대절이라는 것이 한때 생각되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영어 지문을 볼 때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아니면 과거에는 그랬었다. 이런 생각이 있기도 했다. 이런 것들은 뭐죠? 그 다음에 이어서 위에서 제시한 과거의 생각 혹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상반되는 견해를 필자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대절로 나오는 내용이 한때 생각되었다면 지금은 그와 좀 다른 내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떤 생각들이 과거에 있었냐? 바로 이 신체의 자세가 여기서 인코드가 나왔어요. 잠깐 어휘를 보고 가자면 우리가 코드는 잘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말대로 코드죠. 신호나 단서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자, 일단 디코드는요. 디코드는 뭐냐면 암호를 해독하는 거가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en이 붙으면 en이 무엇을 만들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기라는 courage 앞에 in이 붙으면 encourage, 용기를 북돋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디코드가 암호를 해독하는 거였다면 인코드는 바로 암호를 만들다, 즉 표현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휘 문제로 바뀌어서 해독된다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안 되고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체 자세가 무엇을 표현하냐? 바로 정서적인 상태를 표현하지만 while이면 반면에죠. 반면에 동작은 오직 무엇을 표현한대요? 그 감정 상태의 크기만 표현을 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 그러니까 뒤에 펼쳐질 생각과는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 신체의 자세가 지금 당장 취하고 있는 그 몸의 어떤 동작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세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럼 이 자세 말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움직이면서 취하고 있는 동작들은 뭐예요? 이 정서 상태까지는 표현을 못하고 오직 뭐만 표현할 수 있냐? 그 감정 상태의 크기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작 자세는 내가 지금 기쁘다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손을 이런 든 자세에서 손을 제가 흔들었어요. 이렇게 손을 흔드는 동작을 보이는 것은 그 기쁨의 강도를 표현하는 거죠. 살짝 기쁘다, 많이 기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아직까지는 과거에는 이런 움직임이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단서는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런 동작도 그런 감정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나온 거겠죠.
자, 바로 나오네요. however는 이제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된다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최근에 연구들은 has shown 무엇을 입증해왔대요. 무엇을 입증해왔냐? 마찬가지로 대절이죠. 자, 뭐냐면 adding movement. 좀 얇네요. 이 동작을 더하는 것이 무엇에? 그 연설의 동작을 더하는 것이 추가를 한대요. 단서들, 무엇에 관한? 감정적인 상태에 관한.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빠르게 정리를 해보자면 연설과 음악에서의 시각적인 단서는 그 수행자의 감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그 시각적인 단서의 종류가 동작이 될 수 아니 자세가 될 수 있겠고 구체적인 움직임, 즉 동작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한때는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은 오직 상태의 크기밖에 결정을 못하지만 그 자세가 구체적으로 그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었대요. 자, 근데 하지만 최근 연구가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답니다. 자, 뭐냐면 이런 동작, 자꾸 동작이라고 하네요. 이런 자세뿐만 아니라 동작을 더하는 것도 이제 감정 상태에 관한 단서를 더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이제 1번, 2번 문장에서 요지가 나왔어요. 연설 음악에서의 시각적 경로, 이것들을 통해서 무대 위 사람의 정서적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무대 행위뿐만 아니라 동작을 더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는 정서적 단서가 많아진다.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when 플러스 ing에서 분사 구문이고요. 이제 주절보다는 덜 중요한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자, 뭐냐면요. 컴페어가 나오면 뒤에 to가 나오겠죠. A를 B에 비교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이내믹. 자, 그럼 지울게요. 다이내믹한, 즉 역동적인 것을 정적인 프레젠테이션에 비교할 때 그럼 여기 사이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나요? 바로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역동적인, 이게 뭐예요? 이런 무브먼트, 동작들이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스태틱은 뭐예요? 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역동적인 이런 연설을 아무런 동작 없이 가만히 하고 있는 정적인 연설에 비교를 할 때 뭡니까? 감정적인 정서 귀인은 더 정확했대요. 무엇에서? 역동적인 연설에서요. 여기서 attribution이 제가 귀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귀인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어떠한 행위의 그 원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거를 정적인 연설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 수행자의 감정적인 단서가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찾는 것이 역동적인 것에서 더 찾기가 정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작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동작들을 단서로 삼아서 그 사람의 정서 상태가 어디에서 비롯이 되었는지 정서 귀인을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나옵니다. Y는 반면에죠. 자, 이러한 귀인들이 무엇에서요? 잠깐 뒤로 갈게요. 정적인 상태에서, 즉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be above chance는요. 우연의 확률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연의 확률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꽤 있긴 있다는 거예요. 정적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찾아내는 귀인이 우연의 확률보다는 좀 높은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정서의 원인을 찾는 것이, 그리고 여기는 꾸며주는 겁니다. 앞문장을 콤마로 연결된 건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앞문장을 꾸며주는 거니까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무엇과 함께요? 정확한 감정이래요. 그런데 chosen, 선택이 된 거예요. more often은 뭐냐면 대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개, 흔히. 그러니까 부정확한 것보다 대개 더 많이 이러한 정확한 감정들이 정적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이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정적인 상태에서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감정 상태를 어느 정도 정확한 감정과 함께 알 수 있었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연설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그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가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동작을 더하는 것이 무엇에 도움이 되었대요. 뭐냐면 리파인이 개선하다거든요. 개선. 이러한 귀인들을 개선하여서, 그러니까 틀린 단서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틀린 것들을 다
바로 잡고 개선을 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들을 무엇과? 신체 자세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shared는 공유된 보다는 같은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설자가 손을 이렇게 드는 행위를 한 사람이 2명이 있다고 쳤어요. 자, 근데 이렇게 둘 다 같은 동작이지만 한 사람은 정말 웃고 있어서 너무 신나서 손을 와 하고 흔드는 걸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너무 화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손을 막 위로 올리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정적인 상태에서 이 자세만 놓고 보면 여기서 더 움직임이 없다 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상태를 가지는지 약간의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여기서 움직임이 없으면 그 이상의 것을 구별하기 힘들겠죠. 특히나 이렇게 shared bodily positions, 공유된 동일한 자세인 상태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지, 에딩 모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딩 모션은 이러한 귀인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같은 자세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쁜 감정인지 화나는 감정인지 감정들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알겠나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그런 것과 같이 많은, 잠깐 지우겠습니다. 많은 훈련된 가수들은요, 특히 클래식 장르에서는 are instructed, 지시를 받는데요. 제안을 하라고, 그들의 감정의 범위를 지시를 하라고, 가능한 한 수행하는 동안.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무대나 연설을 할 때 그 사람의 동작, 자세뿐만 아니라 동작을 더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클래식 장르에서 특히 숙련된 가수가 가능한 한 수행하는 동안 감정의 상태를 제한하라고 지시받는다고요? 아니죠. 일단 되게 생뚱맞을 뿐더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맥락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만약에 감정 상태를 제한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주된 소재인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단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제 우리는 내신이니까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진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드디어 얘가 나오네요. 행복하고 화나는 장면들은 둘 다 표현을 한대요. 올려진 팔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얘가 되는 거죠. 그 행복한 장면과 분노하는 장면은 둘 다 팔을 올리는 것을 수반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예요? 바로 동작이 자세죠. 자, 그러나 그 특성이에요. 여기서 퀄리티는 뭐냐면 그 팔들을 들어 올리는 동작의 특성이, 그러니까 뭐 엄청 신나는 느낌으로 와 하면서 올렸다는 거지, 아니면 막 분노에 차서 막 이글이글한 상태로 팔을 들러 올리는 건지, 그런 팔을 올리는 동작의 그 움직임의 구체적인 특성이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감정을요. 행복한 건지 화난 건지. 자, 그럼 알겠나요? 자, 그러면 또 전개를 보자면 이제 역동적인 무대 행위가 정적인 무대에서보다 정서 기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더러워졌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훑어보자면, 우리가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동작, 시각적인 경로가 우리 연설이나 음악 공연에서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수행자의 감정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때는 그 사람의 자세만, 그러니까 지금 딱 머물리는 그 상태만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은 단지 그 강도만 나타낸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최근의 연구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냈죠. 바로 구체적인 동작을 더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구별하고, 또 특히 이렇게 비슷한 자세를 가진 두 자세 사이에서 정확하게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동작이, 무브먼트가, 에딩 모션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강 5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